요즘도 운 좋게 향이 좋은 채소를 먹고 있다는 이동호 씨입니다. 이건 토종 부추 솔. 예, 토종 부추고요. 이게 이제 그 토종 가시입니다. 겨울을 낳고 이처럼 올라와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토종파입니다. 토종파. 향과 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진하고 강합니다. 이건 300초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씨앗으로 심은 텃밭 작물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모두 토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방 한쪽에 고이 보관하고 있던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이 씨앗들은 모두 토종 씨앗들인데요. 대대로 내려온 귀하디 귀한 씨앗들입니다. 토종 배추로 담근 3년 묵은 김장김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삭아삭 씹는 맛이 특히 매력적이죠. 향도 오래 유지된답니다. 무엇보다 토종 작물들은 진한 향이 으뜸이라죠. 텃밭에서 방금 딴 싱싱한 나물과 센 불에 졸여도 적당히 식감이 살아있는 토종 배추로 만든 찌개. 언제나 이동호 씨의 밥상 위에는 귀한 토종 작물의 향미가 가득합니다. 고유의 식감이랄지 또는 어떤 진한 맛, 그리고 어떤 빛깔, 그 다음에 향, 또 거기에서 나오는 좀 풍미, 뒷맛, 이런 것들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향이 사라지고 맛이 희석되는 시대. 그렇다면 도시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 파머스 마켓을 다닌다는 제나 노우드입니다. 그녀는 늘 과일과 채소를 고를 때 먼저 향을 맡지요. When I'm picking out produce, I look to make sure that it's ripe, color, the texture, you feel it, smell it, all of that to know what is best.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갖가지 종류의 건강한 농산물을 맛보고 구매하는 이 시간. 그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지역 농산물은 그 맛도 훨씬 풍부합니다. 덜 익었을 때 수확해서 배송되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들과는 달리 익었을 때 바로 수확해서 판매하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을 신선한 과일로 시작하는 제나 노우드. 그녀가 터득한 방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과일을 되도록 많이 먹는 것입니다. 희석화에 대처해 몸소 깨달은 나름의 방법이죠. 최고의 컨디션이고 싶을 때 특히 빵이나 파스타 대신 오로지 채소와 과일만 먹습니다. I know when I start to feel aches and pains, when I start to feel low energy, when my sleep is not as good, I know it's time to get back to like more fresh and I can recover just like that. 우리는 장수 지역으로 손꼽힌 제주도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희석화 현상이란 말은 몰라도 음식이 어때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중 90세 이상 어르신이 20명가량 살고 계시고 최고령 어르신의 나이는 103세라는
제주도 한경면 조수 1, 2입니다. 항상 노동하고 놀지 않고 부지런하면 원래의 힘이 납니다. 저는 음식 먹는 게 조금 소식해요. 저마다 건강의 비결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쪄서도 먹고 차를 만들어서도 먹고 감자. 육지는 전부 논밭이 많으니까 쌀밥을 먹었지만은 여기 논밭이 없으니까 전부 보리밥, 잡곡을 먹었죠. 까만 콩 해가지고 밥에 넣고 먹어요. 까만 콩. 파도 썰어서 먹고 마늘도 썰어 넣어 먹고 당근 같은 것도 조금 넣어서 먹고. 밭에 있고 이제 여기는 눈이 워낙 많이 오지 않으면 채소 밭에서 해다 먹어요. 구황작물에 가까운 이런 먹거리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죠. 어느 집이나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우영밭이라 불리는 텃밭이 있는데요. 이 텃밭에서 사시사철 푸른 채소를 직접 길러 먹죠. 겨울에는 이렇게 설이 맞은 배추를 먹습니다. 김을생 할머니네 집에도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9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다는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 식사 준비를 합니다. 뭐 시금치 같은 거, 그 채소 많이 먹지. 채소들이랑 그냥 자기대로 허먹 먹는 거지. 밭에 채소 그냥 이어이어 또 갈아놓고 하면서 먹었지. 텃밭에서 갓 뽑아 바로 먹으면 그 향이 훨씬 진하지요. 그다음에 마늘 넣고 김치 넣고 소금도 넣고 된장도 넣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마늘하고 채소 같이 먹고 근채류,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많이 드십니다. 강한 향이 있는 음식 그거는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강한 향일수록 그 성분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 항산화 물질을 먹는 거죠. 고요하면서도 생명이 넘실거리는 도락산의 봄길입니다. 이곳 도락산 자락에서 11년째 고라니와 벗삼아 지낸다는 우관 스님을 만났습니다. 요리를 하고 장을 담그고 이렇게 일꾼이 돼서 살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하는 일종의 파트너다 이 말이지. 불가의 스님들도 음식의 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익힌 경험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곳 가문사에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싹은 머윗잎입니다. 스님은 이 머위를 가문사의 봄 채소라 부른다는군요. 야, 이거는 너무너무 예뻐서 아까워서 못 듣겠다. 이거는. 아유, 그래도 미안합니다. 같이 삽시다. 뜯어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봄이 건네주는 선물 앞에선 마음껏 기뻐하다가도 절로 겸손해진다는 스님입니다. 자연의 맛과 향이라는 거는 그대로예요. 이 보라색이 주는, 이 초록이 주는 그 본연의 맛, 본연의 향, 자연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하는 거지 꼭 내가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부자 됐다. 머위하고 응? 돈 남으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다 이 천신에 먹을 거. 민들레. 오늘 민들레도 한번 생절이 해 먹을 건데. 민들레. 사찰마당은 그야말로 지천이 보물 창고입니다.
봄이 되면 제철 나물로 가득하죠. 우간 스님은 이런 자연에서 난 식재료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이 된다고 믿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기운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는군요. 때가 돼서 올라온 거고, 때가 돼서 잎이 펼쳐진 거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고, 때가 돼서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함께 호흡하는 거지. 함께 상생하는 거지. 그래서 절기에 나오는 그 식재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저 들풀인 줄 알았던 풀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고마운 식재료로 찾아와 특별한 맛을 전해주고 살아가는 기운을 줍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답니다. 우간 스님은 사찰 음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 하면 밋밋하고 별 맛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먹고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요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선 돌나물 볶음과 고들빼기 무침, 머위나물을 만들 참입니다. 스님의 음식은 항상 주변에서 나는 재료들이 주인공입니다. 귀한 자연이 준 이 선물에 스님의 손맛이 더해져 완성되죠. 화려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철 재료의 향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사찰 음식. 이것이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건강한 밥상입니다. 셰프들에게 좋은 재료를 구하는 일은 요리보다 더 어렵다는군요. 좋은 요리는 식재료 본연의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향이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제철 식재료를 찾아 이곳에 온다는 구진광 셰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겨울이 지나고 봄철 식재료들이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죠. 일단 제철 요리라면 일단 자연에서 난다는 것 자체가 그 해, 그 차례만 나는 거고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먹는 음식이 최고 좋은 향과 맛을 간직하고 있고 노지에서 자란 식재료는 딱 한철, 일주일이나 2주, 잠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중시하는 프랑스 요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재료입니다. 유럽에서 제가 아는 경험을 해서는 일반 토마토도 그 약을 뿌리지 않고 재배했을 때는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좀 우퉁부퉁하고 벌레도 먹고 하는데 혹시 그 맛하고 일반 예쁘고 톡실하고 큰 토마토하고 맛이 전혀 차이가 많아요. 되게 강한 향. 그런 향들이 어떤 음식의 중요한 요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제철 식재료는 원물을 훼손하지 않고 맛과 모양을 그대로 즐길 것을 그는 권유합니다. 그가 만드는 음식에는 합성 향미료나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향이 강한 채소들을 찌거나 말려서 가루로 쓰거나 혹은 농축시켜 사용하죠. 익숙하지 않은 향미라면 궁합이 맞는 음식을 제철 식재료와 곁들이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랍니다. 예를 들어 제철 채소와 닭가슴살을 함께 먹는다든가 현미밥과 봄나물로 만든 샐러드를 함께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죠. 원재료의 맛을 제대로 살리려고 했지만 또 너무 강한 향은 살짝 죽여주고 다른 향이 같이 좋아할 수 있게끔 너무 세버리면 다른 향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좀 데치든지 불로 그리든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만들어 25년째 일식 요리를 해오고 있는 유희영 셰프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음식의 맛은 좋은 재료로부터 온다는 신념은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료 선택의 기준 역시 계절마다 달라진다는군요. 요즘은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죠. 겨울의 척박함을 이겨내고 나온 봄 식재료들은 향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보다 약간 씁쓸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것을 선택한답니다. 그는 재료 선택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셰프도 그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찾는 게 셰프의 일이죠, 사실은. 거기에 또 그 좋은 재료와 잘 맞는 양념, 그리고 또 다른 부재료, 이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어떤 양념, 뭐 이런 거를 찾는 게 셰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맛은 재료 본연의 맛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재료 본연이 가지고 있는 향미를 최대한 살려주는 요리법을 고집하죠. 흑마늘, 식초와 올리브 오일, 꿀로 만든 드레싱은 흑마늘의 향을 돋궈주는 역할을 하고 두릅 자체의 쌉싸름한 그 향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 바지락살을 더합니다. 이 두 가지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은 된장으로 만든 드레싱이죠. 향기가 강할수록 재료 본연의 맛이 강한 거죠.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질을 느끼는 거죠. 그게 맛이죠. 흙을 뚫고 나오는 그 참나물의 향은요, 자연의 향이에요. 이렇게 태양을,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머금고 자란, 그거이 진짜 맛이요. 자연의 맛. Because your body likes it because we think that it's a trigger to tell you there's something good in that food. Nutrition is worth taking the time, we believe. True flavor is enhanced when you are really in great health and you're also eating healthy foods and getting their full natural flavors that are inherently present in those foods. 싱싱하고 안 싱싱한 건 또 상하면 상한 냄새도 날 수 있고 냄새도 맡으죠. 그래서 그런 게 더 냄새가 좀 강하게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야채의 그 향긋한 그런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뭐 사과 같은 경우는 달콤하다든가 참외도 달콤한 맛. 우리가 좋은 향에 끌리는 데는 이렇듯 이유가 있었습니다. 향이 좋다는 건 곧 그 안에 영양소가 많다는 것.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가려내는 수단이었고 건강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안내할 이정표였죠. 결국 향이 좋으면 건강할 것 같다는 사람들의 직감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약해진 향, 희석된 영양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향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향을 통해 건강한 맛, 진짜 맛을 찾아 맛의 배신을 이겨내려고 말이죠.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안 차요. 그게 약간 버릇 아닌 버릇? 안 먹게 되면 약간 좀 날카로워지고 초코나라에 막 빠져갖고 막 수영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네, 자극적이고 확 이렇게 뭔가 뇌까지 만족시켜주는. You become an overeating machine and you can't control your appetite. 문제는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